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 입구 근처에는 사용이 중단된 오래된 터널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귀신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이 터널은 한때 열차가 지나는 철도 터널이었으나 30년 전 끔찍한 사고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던 중 갑작스러운 산사태에 휘말려 큰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 중 다수가 목숨을 잃었고 이후 터널은 그대로 방치된 채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사고와 관련된 귀신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터널에 머물러 있던 영혼들이 밤이 되면 산책을 한다는 소문은 마을 아이들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터널 주변에서는 가끔 사람의 울음소리나 애원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그 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린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이 마을의 새로운 공무원으로 임명된 철수는 이 전설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터널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류했지만 철수는 굴하지 않고 카메라를 챙겨 터널을 향했습니다. 터널 근처에 도착한 철수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기찻길이었으며 이제는 녹슬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조금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는 터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플래시 라이트를 켜고 터널 안을 비추자 벽에는 수많은 낙서와 이름 모를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기가 가득한 터널 내부에는 습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터널 안쪽 깊숙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졌고 철수는 기이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귀에 속삭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와줘. 그리고 여기서 나가. 라는 소리들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지만 자신의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더욱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터널의 끝에 거의 다다랐을 때 철수는 가장 섬뜩한 장면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닥에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흔적이 있는 작은 공간이 나타났고 그곳에는 희미하게 반짝이는 작은 불빛과 함께 여러 장난감과 기차 모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그곳에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미처 감지하지 못한 차가운 손길이 철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저 바람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손목을 꽉 압박하는 느낌에 그는 비명을 지르고 황급히 터널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는 그날의 경험에 시달렸고 밤마다 누군가 자신의 방 창문을 두드리는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귀신 터널은 마을의 금기된 장소로 남아 누구도 감히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마을은 변했지만 그 끔찍한 전설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전하고 있죠. 그 터널에 가면 그곳에 갇힌 영혼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고,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두 번째 이야기,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은 관광지로 유명하지 않았지만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 캠핑을 하기에 제격인 곳이었죠. 우리 일행 5명은 오래된 숲속 깊은 곳,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에 텐트를 치고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도착한 날 저녁,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그 주변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캠프파이어의 불빛과 고요한 숲의 소리가 하나 되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죠.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이런 데서 진짜 귀신 이야기 하나 들으면 딱일 텐데 하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서운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던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그동안 수집했던 여러 공포 썰 중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근데 들으면 진짜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각오해라며 운을 뗀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여름밤, 마을에 사는 한 가족이 집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건이 있었죠. 경찰이 출동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처럼 버려져 있었는데 이상한 점은 그 집의 시계가 모두 밤 12시 44분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아무도 그 집 근처에 가지 않게 되었죠. 우리 모두가 숨죽이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캠프파이어 이불꽃이 크게 일렁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중 한 명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소리에 다들 놀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적을 깨고 저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어갔습니다. 그 가족이 사라진 후로 그 집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텅 빈 집 안에서 창백한 얼굴의 누군가를 본다는 소문이 퍼졌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집의 시계는 여전히 밤 12시 44분에서 멈춰있대. 지금도 거기에 간다면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지도 몰라.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잠시 어두운 숲을 불안한 눈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 침묵의 순간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지만 어느새 우리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문득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텐트 밖으로 나왔는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인지 저는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아주 낮고 희미한 소리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은 저는 서둘러 텐트 안으로 들어가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런 식으로 몇 번이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때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잠들지 않기 위해 애써야 했죠. 아침 해가 밝자 저는 친구들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며 저를 놀리기만 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날 밤의 소리는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올까봐 두려웠지만 그 후로 실제로 그 소리를 듣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일을 거의 잊어갈 무렵 저는 우연히 그 당시 실종된 가족에 대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던 중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가족의 모습을 담은 낡은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한 소녀가 바로 제가 그날 밤 본 환영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숲속 어딘가에서 저를 부르고 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그녀였다는 걸 그때야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등골이 서늘해지지만 저는 그 소녀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소녀가 아직도 그날의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묵직해질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마을을 찾게 된다면 빈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어쩌면 그날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힌트가 거기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귀신 들린 아파트라는 제목의 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한적한 도시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이사 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도심을 벗어나 조용하고 가격이 저렴한 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웃들도 친절했고 주변 환경도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사건은 밤중에 자주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심야가 되면 벽 너머로 아주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층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부부가 직접 위층에 올라가 확인해 보았을 때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발걸음 소리가 마치 어린 아이가 맨발로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수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부엌이나 거실에 두었던 물건들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망증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아내는 점점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꺼지며 전구가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방 안은 점점 기이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거실 구석에 희미하게 서 있는 한 소녀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놀란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 또한 소녀의 형상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부는 아파트에 머무르는 것이 점점 무서워졌고 이웃들에게 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웃들 중 일부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한 이웃 주민은 몇 년 전에 살던 가족도 같은 이유로 갑작스럽게 이사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부는 용감하게도 이 현상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신문 기사와 지역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이 부지에는 작은 고아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아원에서는 한 소녀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이곳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된 후 부부는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는 급히 이루어졌고 부부는 더 이상 이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 그 아파트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이사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인터넷 썰일 뿐이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공포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동시에 스릴을 제공합니다.